조수는 1952년부터 1957년까지 육군사관학교 영어교관으로 육사생도들을 가르쳤다. 이때 생도 중에는 노태우, 김복동, 전두환 등 육사 11기 생도들이 있었다. 경제부총리 및 한국은행 총재를 지낸 조수는 김대중에 의해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발탁되었다. 한국의 케인즈가 되고 싶었던 한 경제학자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조순이다. 조순의 제자 정운찬은 2022년 그의 스승 조순의 추도사에서 그의 스승 조순을 우리 시대의 진정한 르네상스맨이었다고 칭했다. 정운찬이 평하는 그의 스승 조순은 시와 서에 능하고 사서삼경과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섭렵했으며 현대 경제학의 큰 물줄기를 만들었던 케인즈, 슌페터, 하이에크의 진면목을 이해했던 학자였다. 정운찬은 또 그가 쓴 책 나의 스승, 나의 인생에서 대학교 2학년 때 그가 수강했던 조순의 강의를 회고하면서 이렇게 평했다. 선생님의 수업이 끝나면 강의실에 칠판은 경제학은 물론이고 철학, 역사, 한시까지 한문과 영어 그리고 독일어 등으로 현란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의 강의는 가장 지적인 예술 작품 같았습니다. 조순은 1928년 2월 1일 강원도 강릉군 구정면 학산리에서 아버지 조정재와 강릉 김씨 사이에서 일남 이녀 중 외아들로 태어났다. 어린 시절 가정 형편이 여의치 않던 조수는 강릉중앙공립학교를 졸업한 후 당시 평양지방법원 판사로 근무하고 있던 숙부 주평재의 집에 기거하면서 평양제일중학교에 입학했다. 주평재가 1943년 3월 판사를 사직하고 경성부에서 변호사로 개업함에 따라 자신도 숙부를 따라 서울로 이사하여 경기중학교로 전학했다. 조수는 1946년 지금의 서울대학교 상대의 전신인 경성경제전문학교에 진학하여 1949년 국립서울대학교 상과대학 전문부를 졸업했다. 조수는 부총리 시절 그의 학창시절을 이렇게 회고했다. 대학이라고 들어가 보니 케인즈의 캐자도 듣지 못했습니다. 부기를 정리하고 주판알이나 통기는 교과 과정에 무척 실망했지요. 그래서 아예 본격적으로 영문학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토마스 하디나 찰스 디킨즈의 작품들을 탐독했습니다. 특히 그는 찰스 디킨즈의 작품을 통해서 당시 영국의 자본주의 현실과 문제점을 직시하게 되었다. 조수는 서울대 상대 졸업 후 고향에 있는 당시 6년제였던 강릉농업중학교 교사로 부임하여 영어를 가르치다가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 발발 후 입대하여 제9보병사단 통역장교로 근무했으며 1952년부터 1957년까지는 육군사관학교 영어교관으로 생도들을 가르쳤다. 이때 생도 중에 노태우, 김복동, 전두환 등 육사 11기 생도들을 가르쳤던 인연으로 1988년 노태우 정부에 입각하여 1990년까지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을 지냈다. 이후 1992년부터 1993년까지 한국은행 총재를 역임했다. (1957년) 육군 대위계급의 육사교관으로 군복무를 마친 조수는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의 강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30세의 나이로 미국 유학을 결심한다. 당시 병든 홀어머니와 아내 그리고 3명의 아들을 한국에 남겨둔 채 홀로 미국 북동부에 있는 보든칼리지 경제학과에 입학한다. 단 한 벌의 양복과 $100의 돈을 가지고 혈혈단신으로 낯선 미국 땅에 도착한 조수는 혹독한 인종차별과 모진 경제적 어려움 등 온갖 시련을 이겨내고 4년제 학사과정을 3년 만에 마치고 경제학 학사 학위를 얻게 되었다. 그 후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에서 경제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 사이 1965년 박사 과정을 마친 조수는 동부의 뉴햄프셔 주립대학의 조교수로 미국 대학 강단에서 경제학을 강의했고 주변 교수진과 학생들로부터 호평을 받기도 했다. 조수는 10년간의 미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여 1968년에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부임해 1988년까지 재직했다. 케인스 학파의 일원으로서 많은 학문적 업적과 제자를 남겨 한국의 경제학계에서 조순학파라고 일컬어질 정도의 인맥을 구축했다. 그래서 세상은 그를 한국의 케인즈라고 부르기도 했다. 1974년에는 제자 정운찬과 공조로 경제학 원론을 조술하여 현대 경제학 이론을 우리 학계에 보급하는 데 크게 공헌했다. 조수는 2009년 9월 4일 한성교의 좋은 아침이라는 TV 프로그램에 나와 본인의 미국 유학 시절을 회고하면서 가족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당시 서울집에 전화가 없어서 10년 동안 전화 한 번 못하고 편지만 수백 통 보냈는데 그 편지 내용 중에는 옷 살 돈이 없으니
집에서 입던 군복과 옷가지를 소포로 보내달라는 내용도 있었다라고 당시를 회고했다. 서울대 교수 부임 후에는 주로 경제학 원론과 화폐금융론을 강의했다. 조수는 1995년 제1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1992년 대선 패배 후 당시 정치권 밖에 있던 김대중에 의해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발탁되었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조수는 42.4%의 득표율로 무소속의 박찬종 후보와 민자당의 정원식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어 대한민국 역사상 두 번째 민선 서울특별시장이 되었다. 그때 선거운동 과정에서 당시 TV 드라마로 유명했던 판관 포청천을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미지 메이킹에 활용했었다. 서울시장 취임 전날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발생해서 취임식을 사고 수습 현장에서 하기도 했다. 이때 서울시 정무부시장 이해찬이었다. 그는 서울시장 재임 중 여의도 광장을 갈아엎고 여의도 공원을 조성했는데 이에 대한 당시 평가는 찬반으로 극명하게 엇갈렸었다. 이후 서울시정을 이끌다가 1995년 9월 김대중이 정계 복귀와 함께 창당한 새정치국민회의에 합류를 거부한 후 민주당을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지내다가 1997년 다시 잔류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영입되었다. 1997년 9월 9일 제15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2년 2개월 만에 서울시장직에서 물러났다. 그 후 통합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서 한때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20%를 넘기도 했다. 하지만 그 후 급격한 지지율 하락세를 보이면서 결국 이회창과 손잡고 태권은 이회창, 당권은 조순이 갖는 식의 정치적 합의를 통해 대통령 후보직을 사퇴하고 한나라당을 창당해 총재가 되었다. 여당으로 당 총재가 되면서 한나라당이라는 당명을 당시 조순 총재가 손수 장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당명은 후에 2012년 박근혜 비대위원장에 의해 새누리당으로 교체되었다. 이때 조순 전 총재는 이 당명 변경에 대한 깊은 아쉬움을 표했다고 한다. 1997년 12월에 펼쳐진 제15대 대선에서는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가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39만 557표 차이로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때 한나라당을 탈당해 국민신당을 후보로 출마한 이인재 후보에는 19.2%를 득표했었다. 그 후 조수는 1998년 7월 제2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패배에 이어 국회의장까지 자유민주연합에게 빼앗기게 되자 한나라당 총재직에서 사퇴하고 명예총재로 물러났다. 당시 1998년 15대 국회 후반기는 1997년 12월 선거로 정권 교체가 이뤄져 헌정사상 최초로 임기 중 여야가 바뀐 국회였다. 당시 15대 하반기 국회의장 자리를 놓고 국민회의와 자민련공동여당과 원내 제1당이었던 한나라당의 표 대결이 벌어졌으나 자민련의 박준규 의원이 3차 투표 끝에 국회의장으로 선출됐었다. 조수는 이 시기에 재보궐선거가 고향 강릉시 을에서 열리자 셀프 공천을 한 후 친여 무소속 최각규 후보를 꺾고 당선되어 초선 국회의원이 되기도 했다.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를 목전에 둔 2월에 강릉시 갑과 을이 통합선거구인 강릉시로 합구되자 강릉을 떠나 서울 종로구 출마를 선언하고 정인봉 등 다른 보수 예비 후보들의 추대를 받아 한나라당의 공천을 받았으나 당시 이회창 총재가 김윤환을 비롯한 다수의 당내 중진들을 대대적으로 낙천시키는 행보를 보이자 이에 반발하여 공천을 반납한 후 한나라당을 나와 민주국민당을 창당했다. 조수는 민주국민당 당대표로 나서 선거전을 이끌었으나 전국구 1석, 지역구 1석만 얻는 참패 속의 총선 후 당대표직을 사퇴했다. 2003년 노무현 정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직을 맡았고 1년여 임기 후 사임한 뒤 정계를 완전히 은퇴했다. 조수는 후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본인의 정치적 행보에 대해 이렇게 수려했다. 제가 스스로 순진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지만 그때로서는 절실했어요. 나라가 위급한 상황을 보니까 마음이 안타깝고 급해지더라고요. 제게 탁월한 능력은 없었지만 저는 생각한 것을 실천해야겠다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때 당시 우리나라를 보며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997년 IMF가 터졌을 때였는데 제가 대통령이 되어서 이 나라가 제대로 방향을 잡아갈 수 있도록 힘을 쏟고 싶었어요. 정말 순진했던 거죠. 그렇게 정치에 입문하게 된 거죠. 지금 돌아보면 정치계에서 성공을 하려면 독특한 자질이 있어야 해요. 정치인은 분명한 리더십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능력과 소질을 알려서 확고한 믿음을 주고 또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전하고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해요. 정치는 사람 장사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사람들을 잘 통솔하고 지휘하고
그들의 호감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저는 그런 능력이 부족한 편이었어요. 그게 학자와 다른 점이죠. 학자는 책을 많이 읽고 연구해서 이치를 깨달아 그것을 잘 정리해서 글로 표현한다면 될 수 있거든요. 저는 그걸 잘하니까 제게 맞는 직업은 학자인 거죠. 조순이 나고 자란 강릉 학살리는 대학자 이율곡 선생을 비롯한 걸출한 조선조 한학자들을 대대로 배출한 학문의 고장이었다. 그의 부친 조정재 선생도 그 학맥을 이어오고 있던 강릉 명주 지방에 이름난 유학자였다. 조수는 어릴 때부터 이런 가풍 속에서 성장했다. 부친이 낭송하는 경전 소리를 들으며 남보다 일찍 학문에 눈을 떴다. 부친은 어린 조순에게 천자문, 명심보감, 동몽선습 등을 가르쳤다. 조순 어린이는 남달리 총명한 머리를 가져 어려운 한문 서적들을 차례차례 독파해 나갔다. 이런 어린 조순을 두고 이웃 사람들은 조씨 문중에 또 하나의 신동이 났다고 말했다. 조순이 1988년 부총리로 취임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일본에서 축하 편지가 온 적이 있었다. 국민학교 시절 그를 가르쳤던 일본인 교사가 부총리 취임을 축하하네. 자네의 그 영민했던 어린 시절의 모습을 난 아직도 잊을 수 없네. 그때부터 나는 자네가 크게 될 인물이라 확신했었지. 라는 내용으로 글을 보낸 것이었다. 조수는 정계 은퇴 후 1993년부터 1년간 도산서원 원장을 지냈고 2002년부터 5년간 민족문화추진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가끔 고전번역원으로 특강을 하러 오기도 했었다. 그 외에 2002년 안중근 의사숙모회 7대 이사장을 7개월간 맡기도 했다. 그는 2022년 향년 9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우리는 조순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로, 경제학 원론의 저자로, 포청천 민선 서울시장으로 정치에 뛰어들었으나 결국은 실패한 정치인으로, 그리고 백미를 가졌던 한학자로 기억한다.